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2월 5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석 중인 법무장관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.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와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리고 경찰 간 치밀한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청와대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각종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문 대통령이 추미애 카드를 꺼내든 속사정, 그리고 추악한 정치 공작 실태와 조국 수사에 이어서 윤석열, 문재인 간 2차 대회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윤 대표님, 네. 지금 청와대와 네. 검찰 간의 이 공방을 보면은 네. 장군 멍군식인 것 같아요. 예. 그저께 청와대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네. 경고 사인을 보냈거든요. 네네. 무리한 수사다. 네네. 강압 수사다. 그렇죠. 그러자 어제 또 윤석열 검찰은 네. 청와대를 직접 권력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갔어요. 네. 압수수색 네. 영장 카드로. 네.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카드, 네. 이른바 뭐 추다라크라는 카드를 쏙 들이밀고 네. 꼼짝마 뭐 이런 형국인데 네. 우선 추미애 전 민주당 네. 대표 아닙니까? 네, 그렇죠. 이 대표.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의 속셈이랄까? 예. 꿍꿍이속이랄까? 저희랄까? 네. 이런 게 뭐라고 보십니까? 뭐 일단 뭐 판을 좀 엎어버리겠다는 뜻 아닐까요? 예, 뭐 그래 하고 봐야겠죠. 김오수 차관이 뭐 청와대 뜰에 따라서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힘이 좀 많이 붙이잖아요. 좀 너무 대가 약한 것 같아요. 대가 약하고 너무 좀 누구나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예. 뭐 기자들 뭐 출입 금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무리한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. 오히려 검찰에 대해서 영향력도 잃고 국민들한테 신망도 이르니 저 추미애는 그래도 당 대표까지 했으니까 예. 이 판을 좀 엎어봐라. 예. 뭐 그래서 뭐 검찰에 대한 뭐 인사권, 감찰권을 동원해서 좀 검찰 좀 눌러봐. 뭐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근데 추미애 네. 의원은 지금 5선 의원이죠? 그렇죠. 5선이죠. 거기다가 당 대표까지 네. 했는데 장관 뭐 괜찮겠죠? 추미애 대표가 과거에 무슨 삼보일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예.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지지를 했었는데. 네, 새천민주당. 그렇죠. 새천민주당 때. 대통령 당선된 그렇죠.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. 근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오히려 그 탄핵에 그 참여를 했잖아요. 그렇죠. 찬성표를 그때 새천년 민주당 그 최고위원 자리로서 탄핵에 참여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있었는데.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에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나가버렸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꼬마 정당으로 줄어들었었죠. 그렇죠. 그때 최고위원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때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결별을 한 거죠. 그렇죠. 정치적. 예, 그때 조순영 대표가 아마 했을 때입니다. 예. 그래서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한동안에 정치적인 입지가 좀 어려운 적이 있었죠. 근데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후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다는 사람을 또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보니까 참 인생 유전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이게 당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그때 초대 그러니까 내각을 새로 짤 때 조각 때 추미애가 법무장관설이 있었고 본인도 내심 그렇죠.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강금실로 가버렸죠. 그래갖고 삐쳤다고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. 네. 아무래도 강금실 씨랑 서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었죠. 강금실은 아마 57년생이고 추미애는 58년생일 거예요. 나이도 좀 비슷비슷한데. 그때 노무현 선거 때도 아주 엄청나게 힘을 들였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누구라도 가만히 안 있죠. 그렇죠. 추미애
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정치에 처음 입문할 때 상당히 이미지가 괜찮았죠. 좋았죠. 판사 출신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세탁소집 둘째 딸이거든요. 예, 맞아요. 세탁소집 둘째 딸이 부정부패에 오염된 정치판을 세탁하러 내가 나왔다. 그랬었나요? 그랬어요. 저도 그때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나네요. 그렇죠. 그랬던 것 같네요.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대구의 며느리를 얻었다. 그랬어요. 나는 호남 사람인데 호남의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대구의 며느리를 얻었다. 예.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DJ 후광도 많이 있고 저 광진에서 내리 5선을 할 정도니까 뭐 탄탄하다고 하요. 당 대표도 했고. 예. 네. 특히 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. 예. 지금 그 광진의 오세훈 시장은 추미애 떨어뜨리겠다고 고리 옮겼는데 어떻게 되나요? 당초ton 뭐가 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뭐 이낙연 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고.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또 드루킹 사건하고 또 악연이 있어요. 그렇죠. 네. 당 대표할 때 속도 모르고 드루킹 그거 누가 드루킹 같이 댓글 조작하고 그러냐고 검찰 보고 철저히 수사 안 한다고 뭐 난리를 쳤어요. 까보니까 자기 편만. 까보니까 자기 발등에 찍은 거죠. 네, 어떻게 보면 드루킹 이 정권에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입힌 거잖아요. 네. 어쨌든 추미애 지금 장관 지명자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상당히 강단 있는 좀 대가 센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별명이 추미애와 전다르크를 합쳐서 추다르크 아닙니까? 그런 얘기도 있었죠.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과 상당한 뭐랄까 마찰음 이런 것도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를 임명한 속셈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가서 윤석열 당신 대세니까 가서 좀 같이 눌러줘 그건데 어떻게 될까요? 두 분의 케미가. 마찰이 심하지 않을까요?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내 수사는 내 끝까지 한다. 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. 끝까지 파겠다는 거잖아요, 지금. 장관은 장관 일을 하고 수사는 나한테 맡겨라. 나대로 하겠다. 아마 좀 있으면 청와대 압수수색 또 들어갈 겁니다. 가족까지 수사. 요전엔 유재수 갖고 어제 압수수색 했잖아요. 저 울산 김기현 시장 갖고는 청와대 압수수색 안 했어요.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들어가야죠.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벌써 배는 떠났어. 끝까지 가는 거야. 이렇게 했고 추미애는 그걸 말리려는 밀지를 받고 왔잖아요. 근데 밀지를 받고 왔는데 들었습니까? 봤습니까? 윤 대표가? 그게 현실적으로 통할까?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약간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말도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렇죠. 대표 때도 좀 당원들 생각하고 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불상사를 좀 빚지 않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저는 청문회는 뭐 국회의원들은 무난히 통과는 하리라고 보는데 한국당도 또 만만치 않을 텐데요. 만만치 않아요.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기 말기에 딸 결혼식을 굉장히 요란하게 치렀습니다. 맞아요. 임기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장으로 말하면 떨이 하듯이 2018년 7월 달에 온갖 천지 다 알려가지고 막 청첩장에는 화환은 사절합니다. 정중히 사양합니다 썼거든요. 근데 축의금 봉투는 사양합니다라고 안 썼어요. 그때 거의 좀 보태가지고 수천 명이 줄 서서 돈 냈습니다. 그래서 한때는 김영란법에 저거 안 걸리는 거냐. 김영란법은 사실 5만 원 이하에서 못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정관계 실세들 모두가 다 줄 섰거든요. 근데 5만 원 냈겠어요? 거기다는 5만 원 내고 따로 또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가요? 아마 저는 그거에 뭐 5배, 10배는 다 되리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막판에 좀 자제심 그리고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냥 수금 한번 세게 하고 그만둔다.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저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오니까 참 새삼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는 뭐 검찰총장이 하더라도 검찰의 인사권 또 지금 감찰권이 강해졌잖아요. 그렇죠.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휘두르면서 아마 내년 2월이 정기 검사들 인사인데 아마 1월로 조기에 당기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
아마 고검장 자리급만도 한 5자리가 지금 공석인 네. 상황에서 좀 조계하지 않겠나.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검찰의 수사 라인을 확 흔들고 또 윤석열의 뭐 사단이라고 합니까? 라인이라고 합니까? 이것도 싹둑 이렇게 잘라내지 않을까요? 그럴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봐야죠.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하는 거 대의명분 있으니까 못하게 하거나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제니까 쫓아내면은 전 국민적인 저항이 불보듯 뻔하거든요. 그렇죠. 뭐 그러니까 추미애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좀 힘을 빼는 그 윤석열 사단을 그 와해시키는 뭐 그런 전략을 좀 펴지 않을까. 지금 생각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.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지금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.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아마 나부터 수사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끝까지 저는 방해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. 윤석열의 칼 끝은 이미 청와대로 향했어요. 배는 떠나버렸어요. 향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권이든 감찰권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어떤 법과 원칙 이 칼날을 피하기는 청와대도 어렵지 않나. 그렇죠.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잠복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어요. 뭐 신라젠이다, 우리들 그렇죠. 병원이다, 뭐 이런 것까지도 치고 들어갈 수 있고 아마 대통령 주변은 뭐 딸 문제든 사위 문제든 뭐 여러 뭐 동서 여러 가지 그런 비리와 관련된 첩보들도 윤석열이 쥐고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쥐고 있다고 봐요. 거기까지도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?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. 뭐 그런 개인 문 대통령의 개인 비리 지금 뭐 나온 게 뭐 저 문다혜 씨부터 문준용 씨 아들 뭐 이런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 나올 게 상당히 지금 아무도 얘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뭐 수사가 진행될 수가 있고 저는 지금 이슈로는 제일 큰 게 유재수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울산 김기현 경찰서장 그렇죠. 아닌가 싶어요. 유재수도 그 텔레그램에 그 유재수하고 그 뭐 김경수 뭐 이런 사람들이 윤건영 뭐 실세들이 그 청경도. 인사를 거기서 다 했다잖아요. 이런 게 인사농단. 이런 게 뭐가 터져 나오면 이게 그 국정농단 아니고 뭐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그 유재수 사건은 감찰 무마 사건을 넘어서 인사농단으로 그렇죠,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일단 뭐 추미애 장관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 어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벌였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것도 윤석열 총장이 싹 결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자기들 동부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들려는 이야기는 주변한테 나는 직을 걸겠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각오가 어떻다는 걸 딱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. 그리고 칼을 뽑았으면은 휘둘러야죠. 아니면 자기가 칼에 찔려 주는 거죠.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게 지금 대의명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농단이 청와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분명히 밝혀야죠. 그리고 유재수 그 로비 무마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울산 그렇죠. 그 김기현 시장 관련이죠. 그거는 저 어제 고민정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어요. 근데 해명이 오히려 더 키워버렸어요. 사실은 그런 셈이죠.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우선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조국 때 1차 대회전을 치렀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울산 사건, 유재수 사건 등을 통해서 지금 2차 문재인 윤석열 2차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승자는 누가 되리라고 봅니까? 1차 때는 어쨌든 윤석열 완승이라고 봐야죠. 완승이죠. 두 번째도 뻔하잖아요. 누가 정의의 편인가요? 정의의 편이 지금 검찰이 법적으로 뭐 문제 삼을 거 있나요?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는데.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펄펄 뛰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뭐 그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. 얼굴 벌게 하는데 정말 떳떳하면 어떻게 하냐면요.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 좋다. 끝까지 해봐라. 우리도 기다렸다.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우리도 기다렸다. 이 기회에 우리 결백을 좀 밝혀줘라.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
그렇죠. 예. 우리 정권은 다른 정권하고 다르다. 다르다. 끝까지 파봐라. 살아있는 권력 얼마든지 팔아. 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. 근데 가만 안 두겠다. 뭐 검찰 보고 악마의 손이라고 하고 저 청와대도 그러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반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요. 그러니까 청와대와 네. 민주당의 생각은 네.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어디다 대고 덤벼들어 칼을 대 이 얘기고 또 하나는 그 바탕에는 검찰이 자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 이것에 저항한다.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별것 아닌 수사를 지금 확대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런 인식이 많다고 봐야죠. 뭐 특히 뭐 공수처법을 지금 검찰 개혁법이라고는 올라왔습니다만은 공수처법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그 힘을 공수처에다가 주는 거죠. 그래서 그 공수처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서 컨트롤하겠다. 공수처 수사관은 민변 출신들을 수사관으로 하겠다.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뭐 검찰이 당연히 반발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유재수 사건 수사를 검찰의 그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로만 볼 수가 있느냐. 그러니까. 이거는 안 그렇거든요. 옛날에 김태우 그만둔 제보자 수사관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. 오히려 수사가 늦은 점이 있죠. 그리고 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하면서 모든 인사에 개입하고 뇌물 많이 받고 뭐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. 금융위 정책국장 밑에 직원이 야 우리 국장은 해도 너무한다. 그러니까 매일 책까지 팔고 있으니까요. 인사 다 하고 그 주요 부처 그 뭐 유명한 사람들하고 7세들하고 상의해서 다 하고 뇌물 받아먹고 책까지 팔아먹고 골프책까지 받고 벤츠차 받고 애들 유학 보내고 다 하니 이거는 야 요새 이런 공무원이 있나 이런 게서 밑에 제보가 올라온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보를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그하고 셋이서 모여서 안 하기로 했어? 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그 말이 안 되죠. 근데 백원우도 있었죠. 참 백원우. 그러니까 유재수가 대통령을 제2연령이라고 하고 또 당에 가서도 그때 이제 민주당 수석 전무형 갔잖아요. 웬만한 사람 보면 호철이 형 알아요? 하면 기가 죽지. 그렇죠. 제2형하고도 제가 통화합니다. 이러면은 그럼요. 얼마나 이거 알겠습니다 하고 다 머리 숙이는 거 아니에요. 동네 건달들이 제일 만나면 뭐부터 얘기해요? 누구 알아? 누구 알아? 힘 제일 센 사람 알아? 뭐 이렇게 해서 나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야. 그러면 의형제야.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눈 깔아. 그다음에 바로 눈 깔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호철이 뭐 제인이 형 그걸 어떻게 보면 팔았다고 봐야죠. 그래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그 수사 무마를 하는데 어디까지 영향력이 개입됐느냐. 이게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대가리 자르기거든요. 대가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. 더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까지 알고 있었느냐.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. 그렇죠. 어디 윗선이 어디냐. 그렇죠. 윗선. 최종 윗선. 지금 조국까지는 나왔잖아요. 근데 조국 위에 뭐 비서실장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에 뭐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있느냐. 그거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조국까지는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국은 얼굴마담이었구나. 그렇죠. 그 밑에서 백원우가 다 있고 실제 누군가에부터 또 오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백원우 지가 청와대에서 비서관이 뭐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주물럭거릴 수가 없는 시스템 아닙니까? 그러니까 윗선이 있는 거죠. 근데 조국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? 무슨 공작을 해봤어요. 조국한테 무슨 결제받아서 했겠습니까? 그거는 이제 그냥 패싱이죠, 패싱. 조국은 뭐 스타일리스트로서 혼자 트위터하기도 바빴죠. 트위터하기 바쁘고 뭐 표창장 같은 것도 만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바빴겠어요? 거기는 또 가만히 보니까 친문의 핵심들이 자기를 차기 대권 후보로 염두에 두고 이렇게 키우는 것 같으니까 잘만 하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나도 이런 실세들 위에 올라타갖고 뭐 하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죠. 그래서 나름대로 코링크피 이런 데다 해갖고 대선 자금 좀 마련해 놔야지. 그런 꿍꿍이 속이를 벌린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딱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조국의 욕심이고 탐욕이죠. 조국을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으로 내서 해먹기는 좋은 사람이죠.
지금도 마찬가지 네, 아닙니까? 아지사장으로 해먹기는 좋은 거죠. 뭘 모르니까. 현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면이 그런 점이 있죠. 이 디테일한 거는 잘 몰라요.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도대체 뒤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가 늘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정책을 펼 사람이 아닌데 뭔가 과거 운동권 세력에 보면 언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실제로 앞에 내세우는 사람과 달리 뒤에서 실세들이 딱 무슨 박노에다 뭐다 해갖고 언더로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전부 들어와가지고 이 경찰을 보면은 뭐 일선 경찰들이야 참 고생 많이 합니다만 경찰 수뇌부는 권력하고 탁 이렇게 유착이 됐어요. 수뇌부들은 왜 그렇게 권력 앞에 이렇게 딱 밀착해 갖고 지금 그러나요? 이 정권 들어와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때 경찰한테 좀 힘을 몰아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권 편에 그냥 이 수화가 돼버려서 손발이.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. 드루킹 사건 때도 수사 거의 안 했잖아요. 거의 대변인 비슷하게 돼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그 왜 극단적인 선택하신 백수사관 그 휴대폰을 압수했잖아요.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한 거는 이거 드문 일이거든요. 거구나 또 사망하신 분의 휴대폰을 어떻게 보면 경찰 건데 압수수색에 저는 경찰이 그렇게 당해도 싸다고 봐요. 그동안에 수사를 한 게 뭐 있어요? 이것도 아마 이 휴대폰에 모든 비밀이 저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. 그 수사관이 백수사관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비밀 어떻게 압력을 받았고 어떻게 통화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또 울산 경찰서 유재수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그 휴대폰에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 그 경찰한테 넘어갔을 때 그걸 제대로 지켰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 서초경찰서장은 펄쩍 뛰지만 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경찰은 좀 자존심 상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관련된 수사는 검찰한테 넘기는 게 그게 국민들의 뜻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만큼 경찰은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청와대나 민주당을 보면은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랄까 싸움을 부추기는 듯 한 것 그렇죠. 같아요. 아이폰에 같이 참여하고 무슨 왜 혼자 하느냐 검경 합동 수사를 하라고 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데다가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망한 특감반원의 그 휴대폰도 역으로 검찰한테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? 반환해 달라고. 그렇죠. 그건 블랙 코미디죠.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거를 경찰이 다시 내놓으라고 또 압수수색 청구를 또 해요.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검찰 영장은 경찰은 영장 신청만 할 수 있어요. 압수수색 영장. 그렇죠. 검찰이 내줘야죠. 검찰은 법원에다가 바로 그건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검찰이 청구도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해도 경찰이 왜 이런 일에 개입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경찰은 반성해야 됩니다. 그럼요. 특히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지금 대전 그 충남 경찰 청장이지만 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우리 고영신 TV도 지금 한번 초대할까 합니다. 아니 왜 알릴레오만 가서 1시간 반이나 인터뷰를 합니까? 그렇죠. 그러면은 그 경찰은 공정성, 객관성 그런 걸 좋아하더구만요. 말로는. 그렇죠. 그러면은 좀 비판적이고 그렇죠. 그런 쪽에 유튜브에도 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자기가 공무원이 특정 편향의 알릴레오만 유튜브에만 나가면 안 되죠. 그렇죠. 떳떳하다면은 자기가 다 나와야죠. 그리고 오늘 뭐 아침 조간에도 보니까 그 우리들 병원 특혜 문제와 관련해서 신혜선 씨가 또 뭐 얘기를 하고 그동안 뭐 간간히 흘러나왔고 또 한국당에서도 국정조사 아이템으로 금융농단 사건으로 이렇게 치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도 백원우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.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. 윤기군 경찰청장이라고 불린 사람.
그 사람이 이제 그 우리들 병원 무슨 민원 그 소송 문제에서 이제 끼어들었잖아요. 네. 근데 윤국은이가 또 백원우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. 네, 네. 그래서 신혜선 씨는 백원우가 말하자면은 이 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그 신한은행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또 차단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? 뭐 상당히 백원우가 뭐 재선 의원,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차관급이거든요. 예. 그 밑에 민정비서관을 했어요. 급을 굉장히 낮춰서 간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러지만은 이 국정에 관한 이런 일들,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정치 공작에 관한 거 모두 다 백원우 손을 거쳐지 않았나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우리들 병원 특혜 사건도 대출 특혜 사건도 그런 거 아닌가? 그런 문제가 상당히 뭐 1,400억 대출이 해준 것도 문제고 그 대출을 또 할 때 신혜선 씨가 왜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던 거 그걸 그 우리들 병원 이상호 원장만 그 싹 빠지잖아요.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 않느냐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권의 실세 양정철도 등장하고요. 정재호 의원도 등장하고 뭐 백원우 등장하고 윤국은 등장하고 실세들이 다 등장해요. 그러니까 제가 보면 또 실세들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또 신혜선 씨 앞에서 쩔쩔매요. 그러니까요. 먹은 게 없으면 그렇게 쩔쩔매나요? 물론 뭐 신혜선 씨가 이 카톨릭 쪽에 뭐 여성 신도회장도 하고 그래갖고 영향력이 있어서 대선 때 많이 도왔다는데 그런 정도 갖고 그럴까? 그렇죠. 과연 우리들 병원에서 대출에 나간 1,400억 원이 행방이 한 600억 정도는 묘연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. 그런 경우는 좀 더 수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그 대출 받을 당시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거든요. 근데 우리들 병원에 개입됐다면은 그 이명박 정권하고 자기 대선 출마하는 문재인 그쪽 세력들하고 뭔가 좀 얘기가 오가서 뭐 정치 자금이 오갔을 수도 있다.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. 근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수사 결과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단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죠. 근데 뭐 의심은 뭐 충분히 가는 대목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산업은행이 병원에다가 1,400억 대출하는 것 좀 이상하거든요. 산업은행은 뭐 조선소, 해운 뭐 이런 국책 그 국가 기관 산업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는 데다 돈을 대주는 거지. 그 병원에다가 뭐 침대 사고 청진기 사고 뭐 그러니까. MRI 기계 사는데 그거 뭐 1,400억 어떻게 1,400억을 내주니까 그렇죠. 그 재벌한테도 그 정도면 수출 기업을 수십 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모든 면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고 또 신혜선 씨라고 그 피해자가 저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정치적인 흑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사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해서 법무장관이 될 경우 문재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윤석열과의 뭐랄까 서로 견제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만만찮게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좀 걱정도 좀 많이 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많이 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앞만 보고 뿔을 세우고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. 거기에 괜히 그 방해하려고 조만한 지뢰 파고 엉덩이 구덩이 판다고 이 뿔이 무소풀처럼 달리는 소가 쓰겠느냐. 그러니까 저는 절대 안 쓴다고 봅니다.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. 그렇죠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럼요.